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인구 구조 변화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서경 금융전략 포럼이 열렸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시니어 금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금융당국의 ESG 공시기준 초안 전문을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분야 가운데 기후 분야가 먼저 공시 의무화될 전망입니다. 걸그룹 뉴진스 컴백을 앞두고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뉴진스가 소속된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간 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하이브의 주가도 이틀 연속 급락하며 시총 8,500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올해 1분기 한국 라면 수출액이 2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라면 업체들의 실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K라면의 인기 비결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초고령화 시대의 진입에 따른 국내 금융산업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한 포럼이 오늘 열렸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이 개최한 이번 포럼은 인구구조 변화를 살펴보고 고령화에 대응하는 미래금융시대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김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구구조 변화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서경 금융전략 포럼이 오늘 오전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를 비롯한 금융당국과 금융사, 합계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포럼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금융감독 방향을 주제로 기조 강연에 나섰습니다. 이 원장은 저출산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따른 초고령화 사회에 본격적인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자본시장의 대전환을 통해 국가 생산성을 높이는 금융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결국은 실물경제 견인 강화, 소비자의 자산 형성 지원, 금융산업의 혁신 및 리스크 관리 지원이라는 세 가지 이제 큰 틀로 저희가 이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어진 강연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한국형 금융 시스템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전우영 PwC 파트너는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이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파트너는 지난 10년간 금융기관의 전략적 우선순위에서 시니어 고객은 후순위였다면서 경제적 여유가 있는 노인 세대의 니즈를 충족하는 금융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니어 고객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게 사실입니다. 시니어층의 이탈률은 사실 그렇게 낮지도 않습니다. 자, 이런 현상에서 앞으로의 시니어는 어떻게 될 거냐, 우리는 이 부분에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시니어 금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선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 금융당국이 그간 준비해온 ESG 공시기준 초안 전문을 다음 주에 발표합니다.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분야 가운데 이 기후 분야가 먼저 공시 의무화됩니다. 시기는 2026년 이후가 될 전망입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 ESG 공시기준 초안 윤곽이 나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ESG 금융추진단 4차 회의를 열고 국내 ESG 공시기준 초안에 대해 논의하고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 먼저 공시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자의 니즈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신뢰성 및 비교 가능성이 높은 양질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공시 기준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 기업들은 지배구조, 전략, 위험 관리, 지표와 목표라는 4가지 핵심 요소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경영 전략 등을 공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장 기업은 기후 리스크 등을 관리하기 위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공시해야 합니다.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로 분류하고 관리 감독하기 위한 의사결정 과정과 통제 절차 등이 포함됩니다. 또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기업의 대응 전략도 공시해야 합니다. 특히 기후가 기업의 사업 모형이나 가치 사슬뿐만 아니라 재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까지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기후 위험 관리 과정과 기후 기회 중요성 평가, 우선순위 지정도 공시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장 기업들은 기후 관련 위험 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성과 지표를 공시해야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는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오는 30일 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 의결을 통해 ESG 공시 초안을 공개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공시 의무 시기는 2026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K-팝 대장주 하이브의 주가가 연일 하락세입니다. 걸그룹 뉴진스를 둘러싼 자회사와의 내부 갈등이 격화되며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증권가의 전망 짚어봤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하이브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했습니다. 이틀 새 시가총액이 약 8,500억 원 증발했습니다. 걸그룹 뉴진스의 컴백을 앞두고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그룹 뉴진스가 소속된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간 분쟁이 격화된 영향입니다. 하이브 측은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의 회사 탈취 기도가 명확하다며 본사 독립 의혹을 제기하고 경영진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반면 민 대표는 하이브 산하의 또 다른 레이블의 신인 걸그룹이 뉴진스를 표절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증권가는 이번 분쟁이 하이브 실적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뉴진스의 전속 계약권은 하이브에 귀속돼 있는 만큼 컴백 활동에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뉴진스의 전속 계약권은 하이브에 귀속되어 있다며 예정된 일정을 포함한 향후 활동이 정상적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NH투자증권은 지난해 하이브 내의 어도어의 영업이익 기여도는 11% 수준으로 만일 하반기 뉴진스가 활동을 중단한다고 해도 올해 실적에 대한 영향은 10% 미만일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매수 구간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어도어 경영진의 경영권 탈취 시도 소식으로 향후 단기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지만 주가 하락이 과도해 매수 구간이라고 판단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한국 예능이나 드라마를 보면 라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해외 인플루언서들도 SNS에서 라면 먹방을 선보이면서 한국 라면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라면 업계에 좋은 실적이 이어질지 이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산업이부 이혜란 기자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해외에서 한국 라면의 인기가 최근에 엄청 좋잖아요. 이 뉴욕타임스에서도 이런 관련된 기사가 실렸다고 하던데요. 네, 그 K 콘텐츠 인기에 힘입어서 우리나라 라면의 위상이 해외에서 높아진다는 얘기가 요즘 자주 들립니다. 지난 19일 미국 뉴욕타임스에는 까르보 불닭볶음면을 손에 넣기를 행운을 빕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됐습니다. 까르보 불닭이 이제 미국 내에서 큰 인기를 얻으면서 품절 대란까지 나자 뉴욕타임스가 이를 조명한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까르보 불닭은 미국 내 한인마트뿐만 아니라 아마존, 월마트 등 주요 유통점에서 판매 중이지만 구하기 힘들다는 점을 함께 언급했습니다. 최근엔 미국 유명 래퍼 카디비가 까르보 불닭볶음면을 30분 운전해 와서 사왔다며 맛보는 틱톡 영상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영상들이 화제를 모으면서 더욱 한국 라면의 인기에 힘을 싣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수출한 라면의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까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라면 수출 물량은 6,728만 킬로그램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5% 증가했습니다. 라면 수출액 역시 2억 7천만 달러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 껑충 뛰었습니다. 지난해도 1분기 사상 역대 최대치였는데 올해 기록을 또 갈아치운 겁니다. 특히 국가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1분기 한국이 가장 많은 라면을 수출한 국가는 중국이었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미국이 4,71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 중국을 제쳤습니다. 다른 국가에서도 수출액이 상당 부분 늘며 해외에서 라면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계속해서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라면 업계 올해 1분기 실적도 계속해서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건가요?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주요 라면 3사도 1분기에 이제 괜찮은 실적을 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의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이 올라감에 따라서 수혜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불닭 신화를 이루고 있는 삼양식품의 경우 올 1분기 매출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1% 늘어난 3,230억 원으로 전망되는데요. 이 가운데 국내가 약 1,000억 원, 그리고 해외가 2,200억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72% 늘어난 413억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현 IBK 투자증권연구원은 2022년까지는 불닭볶음면 오리지널의 인기가 압도적으로 높아서 비중이 50%를 상회했지만 최근에는 까르보 불닭 볶음면 등으로 이제 제품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고 있다면서 해외 시장에서의 성장 여력과 지속성이 이제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라면 분야의 부동의 1위죠. 농심도 실적이 좋을까요? 농심의 지난 1분기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 늘어난 9,039억 원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가운데 해외 수출액이 약 2,800억 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늘어난 657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농심의 경우에는 신라면, 그리고 짜파게티, 새우깡 등으로 라면과 스낵에서 고르게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강은지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서 북미 법인은 매출 성장세가 둔화됐지만 매운맛을 즐기는 인구를 공략하면 남미 시장 진출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심은 올해 3분기 말부터 미국에서 제2공장 생산 라인도 증설해 가동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수출 확대 가능성이 더 있다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주요 라면 이 3사 중 하나인 오뚜기의 실적이 좀 어떻습니까? 네, 오뚜기의 경우에는 이제 올해 1분기는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 늘어난 8,963억 원, 영업이익은 2% 증가한 668억 원으로 전망이 됩니다. 오뚜기는 전체 매출의 약 30%가 라면으로 면류만 구분했을 때 매출은 약 2,500억 원인데요. 이경신 하이투자증권연구원은 미국, 베트남 등 영업 실적이 성장 중이면서 그리고 또 해외 신규 법인 설립이 확대되는 점을 감안했을 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해외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오뚜기는 타사에 비해서 비교적 내수 비중이 높은 편인데요. 미국 내 공장을 짓기 위한 인허가도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해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1테라바이트 TLC 9세대 V낸드 플래시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낸드는 전원이 끊긴 후에도 데이터가 남아있는 비휘발성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셀을 수직으로 쌓아 올려 저장 공간을 늘리는 적충 기술이 핵심으로 꼽힙니다. 이번 9세대 V낸드는 삼성전자가 지난 2022년부터 양산을 시작한 주력 제품인 8세대 V낸드의 뒤를 잇는 차세대 제품입니다. 삼성은 업계 최초 크기의 셀을 구현해 9세대 V낸드의 비트 밀도를 이전 세대 대비 약 1.5배 증가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셀의 평면적도 줄였으며 셀 간섭 회피 기술과 셀 수명 연장 기술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의 9세대 V낸드는 더블 스택 구조로 구현할 수 있는 최고 단수의 제품입니다. 쌓아 올린 단수는 290단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 제품인 8세대 낸드는 236단입니다. 9세대 낸드는 채널홀 애칭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전기가 통하는 몰드층을 순차적으로 쌓은 뒤 전자가 이동하는 홀을 단 한 번에 뚫어내는 기술로 이를 통해 생산 효율화를 이뤄냈다는 설명입니다.
청약시장에서 아파트를 당첨받는 50대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3040 세대들은 줄어드는 모습인데요. 청약 가점 경쟁에서 50대가 유리하다는 점과 크게 오른 분양가에 부담을 느낀 젊은 층들이 떠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영 기자입니다. 청약 당첨자 가운데 50대 이상 당첨자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청약 당첨자 중 50대에서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3%로 나타났습니다. 3년 전만 해도 50대에서 60대 이상 당첨자 비율은 19.65%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해인 2022년 19.77%, 2023년 20.46%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30대 이하와 40대 당첨자 비율은 2021년 80.35%, 2022년 80.23%, 2023년 79.54%에 이어 올해에는 77%까지 내려왔습니다. 여전히 30대 이하와 40대 당첨자 비중이 높긴 하지만 50대에서 60대 이상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점이 눈에 띕니다. 업계에선 50대 이상이 상대적으로 청약 가점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과 높은 분양가에 젊은 층이 기존 매매 시장으로 이동했다고 분석합니다. 주택 분양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이 자금 부담을 할 수 있는 세대인 5060 세대가 조금 더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반면 자금 부담이 만만치 않은 2030 세대는 분양 시장에서 당첨을 기대하기보다 구축 아파트를 구매하는 비중을 늘려가는 모습입니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 수, 청약 통장 가입 기간으로 구성됩니다. 무주택 기간과 부양 가족 수에서 만점 가까이 받기 위해서는 50대 이상 장년층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30대 이하 청약자들 사이에서 청약 통장 무용론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분양가 또한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서울 민간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 가격은 1,149만 8천 원으로 1년 전보다 24%가량 급등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SK그룹 CEO들이 그룹 내 사업을 점검하는 리밸런싱 작업을 신속히 추진해 밸류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일시적 수요 둔화 등에 직면한 전기차 배터리와 그린 사업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SK그룹은 오늘 최창원 스펙소 추구협의회 의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장용호 SK CEO, 박상규 SK이노베이션 CEO 등 주요 계열사 CEO들이 참석해 이 같은 방향성에 공감하고 실행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CEO들은 각사의 최근 실적을 점검하고 올해 초부터 진행 중인 그룹 내 사업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방향성과 추진 계획에 대해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창원 의장은 SK는 글로벌 시장에서 강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는 사업군과 성장 잠재력이 충분한 포트폴리오, 탄탄한 기술 및 사업 역량과 자원 등을 두루 보유하고 있다며 더 큰 도약을 위해 자신감을 갖고 기민하게 전열을 재정비하자고 말했습니다. BMW 그룹 코리아가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연구개발센터를 열었습니다. 세계 5위 시장인 한국에 최적화된 맞춤형 차량을 개발하고 국내 스타트업의 우수 기술을 해외에 알리는 역할도 수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인천광역시 청라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문을 연 R&D 센터. 대지 면적 5,296제곱미터, 연면적 2,813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된 이 센터는 사무공간과 정비, 시험실, 인증시험실, 전기차 충전기 시험동 등의 테스트랩으로 구성됐습니다. BMW 그룹이 세계 5위 시장인 한국에 최적화된 차량을 선보이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연구 개발을 해나가겠다는 겁니다. Korean customers are well known for being tech-savvy and curious about new technologies. And when it comes to cutting-edge innovation, Korea takes a leading role globally. Certainly one of the key aspects why this is the best place to test and incubate. 테크놀로지 스페이스와 전기차 충전기 시험동, 인증시험실, 연구실 등의 테스트랩으로 이뤄진 R&D 센터에는 차량 인증, 전기화 기술 검증을 위한 최신 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50명의 인력이 상주합니다. BMW 코리아는 국내 시장 출시 전 배출과 연비 등 국내 법규에 완벽히 충족하는 차량을 선보이기 위해 R&D 센터에서 다양한 테스트를 수행하고 향후 3에서 4년 내에 R&D 센터에서 자체 인증 테스트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내 시장에 선보이기 전에 프로토타입 차량을 운영하며 집중 테스트를 진행하고 성능과 품질 등을 강화합니다. 이곳은 테크놀로지 오피스와 신차, 신기술을 구상하는 이노베이션 스페이스입니다. 한국 내 파트너들과 협력해 프로토타입 자동차를 개발합니다. 국내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제품 개발에도 나섭니다. 소비자들의 요구사항과 시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활동, 독일 본사의 설계, 엔지니어링 부서와 협업해 내비게이션, 언어, 음성인식, 운전자 지원 시스템 등 현지화에 나서는 겁니다. 이외에도 한국 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해외에 알리는 역할도 할 계획입니다. R&D 센터 내 BMW 스타트업 게러지를 통해 자동차 분야 테크 관련 스타트업의 기술 개발, 해외 진출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포스코그룹이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속도를 냅니다. 포스코홀딩스 자회사인 포스코실리콘솔루션은 지난 19일 포항 연일만 산업단지에 연산 550톤 규모의 실리콘 음극재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SK텔레콤이 인공지능 개인 비서 서비스 에이다 전화로 국제 전화를 발신하고 통역콜을 사용하면 국내 통화 요금과 동일한 요금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전 국가 대상으로 별도 시간이나 횟수 제한 없이 연말까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롯데백화점이 올해 상반기를 끝으로 마산점의 문을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백화점 비효율 점포에 대한 리포지셔닝 검토를 공식화하겠다고 밝힌 이후 나온 첫 번째 조치입니다. 한미글로벌이 오늘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2040년부터는 가구수 감소와 함께 집값이 장기 하락 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란 관측을 내놨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와 전남 해안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후 그 밖에 충청 이남과 영동으로 확대되겠고요. 내일 새벽에는 수도권과 영서 지역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의 비는 오늘 그치지만 그 밖의 지역은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특히 내일 오전 중부지방은 비와 함께 돌풍과 벼락이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양은 영동 많은 곳에 40mm 이상,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한편 흐린 가운데 비가 오면서 날은 선선하겠습니다. 한편 공기질은 대체로 양호하겠지만 충남과 전라, 제주 지역은 오후부터 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낮 기온 서울이 17도, 춘천 16도로 이맘때보다 낮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동해안 한낮 기온 속초와 강릉 13도로 다소 서늘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남부지방 낮 최고 기온 광주 18도, 부산은 21도로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해와 동해상으로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으로 최고 3.5에서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며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